어저께 밤새도록 올라온 악플 중에 하나가 김민석이 나는 아니라고 했는데 왜 송 작가가 그렇게 말하냐 사과해라 심지어는 방송을 그만둬라 응? 라고까지 얘기하시는 분이 있었는데요. 잠깐만요. 송작가 TV는 송 작가님이 하고 싶어서 만든 거지 말하고 싶어서 만든 건데 이걸 그만두라고 하시면은 왜요? 무슨 권리로 그런 말씀을 하시죠? 자, 아니 일단 이분이 딴 채널에 나간 것도 아닌데 어이가 없다. 예. 아니 물론 김민석 총리와 이현주 의원 사이에 누구도 그거 했어요 인정한 사람 없습니다. 이현주도 자기가 그거 했다고 인정 안 했어요. 심지어 이현주한테는 물어보지도 않아요. 아니, 이현주도 자기가 아니라고 말도 안 해. 자기가 아니라고 말도 안 하고 내가 이거 했어요 안 했어요 누구랑 했어요 더더욱 말을 안 하니까 사실은 이현주가 제일 잘 알고 있을 사람인데 이현주한테는 안 물어봐. 근데 마침 어제 총리가 그 신년 기자 간담회를 했어요. 그 자리에서 기자가 물어봤습니다. 저 그 장면 TV 중계되는 모습으로 봤어요. 그래서 나는 진짜 그 실망시키지 않길 바랬어. 제가 아닙니다라고 말해주지. 제가 아닙니다 그 사람은. 이렇게 말해주길 바랬는데 일단 제가 김민석 총리를 그 면전에서 본 적이 있어요. 야인 생활할 때. 예, 저 전에 있었던 채널 방송에서 방송했을 때 그때 김민석 총리랑 여러 번 방송을 같이 해봤기 때문에 그때 이제 라디오라 여러분은 화면을 못 보지만 그때 당시에 팟캐스트 당시에 김민석 총리의 그 말하는 습관이나 표정을 제가 너무 잘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마음에 있는 말을 할 때와 마음에 없는 말을 할 때 표정이 완전히 달라지시는 분이에요. 근데 어제는 그 질문을 받고 진짜 당황했어요. 그 당황한 상황에서 급하게 한 얘기가 뭐냐면 그것은 제가 쓴 게 아닙니다예요. 그렇게 그리고 그 얘기만 하고 그냥 그러고 넘어가면 되겠죠? 라고 했다가 다시 근데 말이죠. 제가 그 안에 있는 내용에 대해서는 저는 동의를 합니다. 저는 1인 1표제도 맞다고 생각하고 합당 원칙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당명 변경 불가 뭐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저도 같은 의견입니다라고 나중에 보충 설명을 하는 모습까지 보였어요. 그래서 저는 제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본 게 그냥 저 거는 제가 아닙니다라고 클리어하게 말할 수 있는 거를 내가 저걸 쓰지 않았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건 도대체 무슨 심입니까? 진짜로 아직 이현주한테 확인을 해봐야 되겠지만 왜냐면 이현주 폰이기 때문에 이현주한테 해야 되는 거예요. 공식적으로 이현주가 답을 해야 됩니다. 그건 맞죠. 근데 그 아닌 상황에서 만에 하나 이게 확대됐고 이제 진실 공백이 커지면서 만일 그게 이현주 폰이고 김민석 총리 폰하고 문자 내용을 한 게 맞았을 때 그때 제가 안 썼다고 했잖아요. 저 말고 보좌관이 또는 비서관이 아니면 SNS 담당관이 쓴 겁니다. 이런 식으로 변명하려고 여지를 남긴 건 아닌가? 라는 면에서 솔직히 저는 좀 찜찜했어요. 근데 썼다고 하면은 이제 국무위원이 당무에 개입한 꼴이 되니까 그게 좀 이제 약간 법적으로도 약간 이상해지는 거지. 법으로는 문제 없죠. 어차피 당원이고 뭐 대통령 신분처럼 아예 별정직으로 탈당을 해야 되는 또는 뭐 저기 공무원들로 해가지고 저기 임명직 공무원이었던 정식 공무원으로 들어가서 탈당을 하고 난 부분이라면 문제가 될 수 있지만 의원직과 이걸 병행하고 있는 입장에서 의원이긴 하구나. 의원직과 이걸 국무위원을 병행하고 있는 상태 이게 불법이진 않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문자를 주고받은 데 대한 당원들을 비롯한 지지자들의 의견이 지금 역으로 다 갈리고 있는 거예요. 이현주는 자기 나름대로 이렇게 나는 뒤에서 밀어주는 사람이 있다라는 차원에서 의도적으로 이걸 언론에 공개했는지 모르지만 만에 하나 이게 김민석 총리로 밝혀진다고 하면 김민석 총리가 총리 일을 하는 데는 상관이 없겠지만 나중에 당무로 돌아와가지고 대표로 출마하거나 이런 경우에는 굉장히 큰 걸림돌이 될 수 있는 그런 문자 공개고 그런 문제 스캔들인 겁니다, 이거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제가 볼 땐 당황한 표정이었어요. 저가 쓴 게 아닙니다. 저는 원래
정청래 대표하고 친하고 옛날부터 동의해왔고 난 그때 이재명 대표가 연임 안 했으면 정청래 대표가 정청래 의원이 대표를 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주저리 얘기는 많이 하는데 근본적으로 그 폰의 당사자가 내가 아닙니다라는 확실한 얘기를 왜 못하냐는 거지. 그냥 믿어줍시다. 뭐 어쩌겠습니까? 아니라는데. 일단은 믿어주고 나중에 뭐가 나오면 그 다음에 또 그 다음 일이 벌어지겠죠. 만일에 그렇게 아니야, 되면 아무튼. 진짜 저는 개인적으로 김민석 총리한테 걸었던 기대를 사실상 접어야 되지 않은가만큼 저는 이거 심각한 사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현직 총리잖아요. 8월 달에 당대표가 나오고 말고 그거를 현직 총리 신분에서 6개월이 넘게 남아있는 상황에서 그걸 추스리고 있을 여유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 내란도 정리가 안 되고, 여러 가지 지금, 국가 안에서 지금 행정부 안에서 해야 될 일들이 얼마나 많은데 지금 총리가 한가롭게 그거 가지고 자기 당권 관리하라고 앞에 그 사람 같지도 않은 이현주를 앉혀가지고 그걸 통해 갖고 분탕질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꾸 저보고 무슨 뭐 정청래 편이냐 뭐 문빠냐 뭐 온갖 뭐 조국 뭐냐 다 얘기를 하는데 내가 늘 얘기하잖아요. 민주당 안에는 일단 기본적인 인력풀이 낮아요.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의원이라고 내세운 사람 몇 명 있습니까? 그 의원들 안에서도 지금 정치하다 다 사고쳐요, 지금. 말실수하고 행동거지 이상하고 당내 분란 일으키는 짓거리들 늘 하고 있습니다. 이현주 처음에 다시 돌아온다고 했을 때 이현주가 투견으로서 국짐당 가서 물어뜯던 거는 저 국짐 개밥그릇 먹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더 효과가 있을 건데 들어와갖고 다시 우리 편 물어뜯을 때는 그때는 내쳐야 된다고 분명히 그때부터 얘기한 거 아니에요. 지금 있는 상황에서 뭐 절차에 문제가 있어서 통합 논의하고 있는 당대표는 문제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최고위원이면서 당대표의 의견에 대해서 이유 없이 철회해라라고 하는 거는 그건 절차상의 하자가 아닙니까? 그리고 저는 최근에 많이 느낀 게 뭐냐면 우리 뭐 댓글에서도 그렇고 악플이 어떤 게 있냐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문빠냐, 좆빠냐, 문어게임, 문털 하여튼 문털레라고 뭐 그건 그런 뭐야? 단어를 쓰면서 그거는 동지의 단어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거는 깜짝 놀랐어. 뭐 일베에서 왔거나 뭐 그런 단어들인 것 같아 내가 볼 때. 그런 단어를 듣는 게 되게 이상하고 그다음에 이현주도 뭐라고 했냐면 이 정보 없는 투표는 인민민주주의다라고 했어요. 미친년 아니에요? 이 미친년 그러니까 이 언년이가 밖에 있을 때 이해찬 총리나 이재명 그 당시 당대표 대놓고 공산주의라고 하던 년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단어를 쓰는 거는 적한테 쓰는 거. 그리고 이현주가 얘기하는 뭐 인민민주주의다? 이건 이제 국민의힘 쪽이나 그쪽 정당에서 민주당을 비판하거나 할 때 동북몰이 할 때 쓰던 말이잖아. 그러니까 그것도 그렇지만 인민민주주의 방식이라고 하면 이게 뭐라고 하냐면 당원들한테 물어보는 게 인민민주주의 방식이래. 그러니까 그렇게 치면 당원들한테 물어보지 말라는 얘기예요. 나는 이게 이해가 안 돼. 이게 민주당에서 이게 말이 되나? 특히나 이런 식의 위험한 정복몰이 내지는 말도 안 되는 흠집내기 발언을 국민들한테 생중계를 하고 있는 최고위원들 회의석상에서 당대표 옆에 수석으로 앉아있으면서 눈가리를 이렇게 뜨고 얘기를 하고 있다고. 그러면서 유튜브나 신문기사에서 자기 악의적으로 얘기하면 고발하겠다고? 고발해, 이씨! 그리고 또 웃기는 게 뭐 충분한 정보 공유와 숙고 없는 과정은 속도전식 투표. 요거는 당원을 거수기로 만드는 행위며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이현주가. 그러면 우리는 그냥 거수기인 거야. 그러니까 만약에 당원들이 다 찬성한다고 해도 반대한다고 거수기인 해도 거야. 그냥 그냥 거수기니까 당원들은 생각이 없어. 왜? 대표가 하자는 대로 하니까. 이게 그러니까 지는 다 알고 있고 나는 다 아는데 당원들은 별거 아니니까 니들 하든지 말든지 안 중요하고 당원? 이거 인민민주주의야. 이렇게 당원을 무시하는 말을 최고위원이라는 사람이 공개적으로 한다는 게 말이 돼요?
조국을 말이 안 조국을 빠네, 김어준이 시키는 대로 하네, 아니면 문재인 빠네, 이런 얘기를 듣는 게 저는 진짜 기분 나쁘게, 내가 그 사람들이랑 연결될 고리가 뭐가 있습니까? 저는 잘한 건 잘했다고 하고, 못한 건 못했다고 얘기하면서 늘 언제나 제 판단으로 여러분들한테 제 의견을 전달해 드렸고, 거기에 대한 기록을 남기는 차원에서 얘기를 해왔던 거예요. 동조하시는 분도 있고 아닌 분들도 있었지만 그게 중요한 건 아니라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의견이 있고 우리는 우리의 의견이 있는 거지만 대의적인 면에서 민주당과 앞으로 우리나라를 위해서 정권을 위해서 이재명 대통령의 정치를 위해서 민주당이 할 수 있는 역할을 더 잘해라는 차원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민주당 있는 의원들이 다 똘똘해갖고 다 각자 자기 자리에 가서 자기 일 잘하고 장관 보내놨더니 빠릿빠릿하게 대통령 원하는 대로 개혁 이뤄내고 이렇게 갈 거면 왜 우리가 민주당을 걱정하겠어요? 사람 같은 것들이 하나가 안 보이니까 그런 거지. 그래서 뭔가 일할 수 있는 저변학자를 우리가 중도 보수로 가려고 하면 써야 되잖아요. 김용남 같은 사람도 쓰는 거고, 허은하도 쓰겠다고 쓰고 있는 거고, 지금도. 김상욱도 지금 울산시장 내보내려고 지금 단도리 치고 있는 거고, 이런 것들 자체가 외연 확장이에요. 그 사람들은 과거에 상관없이 지금은 민주진영 안에서 자기 역할을 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기회를 주는 거 아닙니까? 일 못하면 자르면 돼요. 이현주처럼 다시 주인을 물면 내치면 됩니다. 이현주 다음번에 선거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선거 나와서 공천 받는다고 하더라도 당선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유시민 작가님이 최근에 했던 말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게 뭐냐면, 당원 민주주의를 거부했던 의원들은 다 날라갔다. 라고 했던 말입니다. 그러니까 당원들이 어떻게 원하고 어떻게 생각하고 이거를 이루어줄 사람이 필요한 거지, 그거를 가지고 반대한다? 당원들이 찬성하고 있는데 그걸 반대한다? 반대하고 있는 사람들은 반대한다는 거를 여론조사를 가져오든가, 다른 사람들 이렇게 하더라라고 얘기를 하던가, 이게 아니고. 아니, 조국이랑 합치면은 당이 망가질 거래. 무슨 근거로 망가진다는 거야? 왜요? 왜 망가진다는 거 얘기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유는 많습니다. 그럼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는 조국이 비호감이고, 조국 혁신당이 그동안 민주당에 대해서 비토를 많이 났고, 그게 꼴보기 싫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실패한 문재인 정부의 사람들 아니냐. 그 사람들 다 이재명 싫어했지 않느냐. 이런 식의 논리예요. 그건 알겠어. 근데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평당원으로 끌어들여갖고 우리 당원들의 생각으로 조련하고 채찍질하고 아니면 걸러내고 그리고 내쫓으면 되잖아. 근데 이제 그 사람들한테 민주당에서 특혜를 주자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합당해가지고 거기서 들어와서 하면, 내가 볼 때는 판단 받으라고요. 경선 거칠 때 조국혁신당 거의 다 떨어집니다. 네, 제가 봤을 때도 그래요. 거의 다 그래요. 그리고 지금 조국 혁신당에 있는 의원 12명이 다 비례예요. 그래서 이 당대당 통합이 안 됩니다. 그냥 민주당에 흡수돼갖고 민주당 안으로 들어와야만 그 의원직이 유지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흡수가 돼버리고 나면 다음번에 비례를 받는다는 보장도 없는 거고 공천을 어디 받는 것도 없는 거기 때문에 사실 이 합당 논의가 지금 진행돼갖고 합당이 된다고 하면 실질적인 이걸 뭐라 그래갖고 거래 플러스 알파를 따지기는 좀 모호한 게 정치이긴 하지만 조국 혁신당 입장에 속해 있는 의원들한테는 굉장히 위험 부담을 안고 가는 거야. 그리고 그 사람들이 앞으로 민주당 안에서 지역구를 같은 비례를 다시 받기 위해서는 밖에 있을 때보다 더 열심히 일하고 실적을 내야 되는 거예요. 지금 대통령은 중도 보수로 가기 위해서 국짐 출신도 끌어안겠다고 하는데, 아니 조국 혁신당 사람들, 옛날에 같은 민주당 정권을 같이 해왔던 사람마저 못 끌어안을 거면 도대체 누구랑 정치를 하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걸 못하는 거지. 그러면 안 되는 거지. 우리가 의원은 많다고는 하지만 인력풀이 없고 장관 하나를 시키려고 해도 똘똘한 전문가 하나가 없어가지고 저쪽에서나 중도층에서 빌려와야 되는 상황인 건데 거기에 대한 부분에 대한 부족함은 생각 안 하나? 자기들의 부족함은 생각 안 해? 아니 합당 안 해도 민주당 지금 상황으로는 이길 수 있다 얘기하는데 당연히 이기죠. 근데 그건 또 모르는 거예요. 선거는 모르는 겁니다. 당연히 현재는 우리가 유리합니다. 왜? 우리가
우리가 주도권을 갖고 있고 민주당 지지자들과 대통령의 인기도가 높고 저변이 확대돼 있기 때문에 선거하면 당연히 우리가 유리해요. 근데 선거를 이긴다고 해갖고 승리자만 독식하는 포션을 만들게 되면 어떻게 우리가 보수가 됩니까? 우리가 기득권이고 우리가 주도권을 쥐고 있는데 근데 더 이제- 많은 사람들을 끌어들여야 맞지 않아요? 근데 이제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는 합당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하는 사람들이고 그런 사람들이 당에 많이 있으면 그 당이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쪽으로 가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만약에 안 된다가 더 많으면 이현주가 못하는 거지. 민주주의를 뭐 하면서 투표에 맡기는 게 비민주적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지들이 당내에서 소수파라는 거야. 기득권을 지키고 대의원 20표를 지키고 1인 1표제를 반대하는 지들이 소수파이기 때문에 다수파가 원하는 개혁안이라든지 1인 1표제라든지 통합안들을 좋아하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투표를 해보나 마나기 때문에 그러면 안 된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거야. 근데 민주주의에서 구성원들한테 물어봐서 결정하는 게 왜 그게 독재가 되고 왜 그게 편법이 되냐고. 무슨 그리고 독재인가요? 우리 의견을 듣는 게 당원들의 의견을 물어보는 게 왜 독재인가요? 정청래가 최고위원들한테 안 물어보고 발표해서 또는 의원들한테 안 물어보고 이런 걸 제안했기 때문에 절차를 어겼다? 그러면 당대표는 모든 걸 다 물어봐야 돼요? 모든 사안이라든지 모든 정책적인 대안에 대해서 밑에 있는 최고위원들 이런 사람들이랑 다 해야 됩니까? 밀실에서 만나서 야합해갖고 통합 논의를 꾸민다고? 그러면 아무것도 안 하고 자 조국혁신당 우리랑 합칠 겁니까? 투표하세요. 그리고 발표하면 끝나겠지. 아니잖아. 이제부터 논의를 해야 되잖아. 그러면 그에 대한 논의를 하는 데만도 시간이 엄청 걸릴 거라고. 그래서 조국혁신당은 그냥 조국 대표한테 모든 걸 위임했어요. 조국 대표가 알아서 하세요. 라고 위임하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그럼 우리는 조국 대표를 상대로 해갖고 이렇게 시스템으로 갑시다라고 설명을 한 다음에 합의가 안 되면 그 제안을 파기하면 되는 거고요. 그렇죠. 또 이 협의안이 나와갖고 이러이러한 협의안으로 우리가 합치기로 했습니다라고 당원들한테 발표하고 합당할까 말까요 했을 때 당원들이 그때 반대하면 당원들이 반대하면 안 하면 되는 됩니다. 거예요. 응. 왜 리얼미터에서는 반대가 더 많이 나오고 왜 민주계 쪽에서 하는 지표에서는 7대3으로 삼성을 더 통합할 찬성 쪽이 더 많이 나올까요? 이제는 리얼미터에 나온 수치를 더 믿으라는 거야. 리얼미터가 반대가 높다라고 얘기하는 게 그쪽이 더 정확하다는 거야. 민주당에 소속돼서 그동안 맨날 리얼미터로 지지율에서 손실을 보고 있었던 의원들이 그거는 리얼미터를 믿으라는 거지. 왜 지금이냐고 물어보시는 분들 말씀하시는 분들 많은데 선거 때문이죠. 네, 지방선거요. 선거 때문에 그러면 지방선거 근데- 후에는 사실 굳이 합당을 해야 될 후에? 이유가 예. 총선까지 또 총선 전에- 없어져요. 총선 예. 전에 뭐 해야지 그렇게 되면. 그리고 이번 기회에 조국혁신당이 통합 논의를 걷어차게 된다고 치면 나중에 진짜로 총선 투표가 갔을 때 지난번처럼 준비 안 된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연동제를 받아줘야 되는 그 손해를 받아들일 필요가 없어요. 어차피 네 그때부터 합당하자 그러는데 싫다 그랬잖아. 선거 공조는 할 수 있는데 그냥 선거 공조 차원에서 니들이 지역구 나오고 우리는 비례대표 먹을 거 먹고 그냥 나와. 우리는 연동대 없이 단독으로 민주당으로 갈게. 대신에 끝나고 나서도 국짐은 가지 마라. 요렇게 하는 상황에서 지금 해놓으면 예습을 해놓으면 앞으로 총선이나 대선 때 더 쉽게 이런 부분 안에서의 잡음을 가라앉힐 수 있다는 거야. 자, 그리고 성비위권 안고 가야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냐 물어보셨는데 그건 조국 대표가 무능한 거예요. 그렇게 치면. 그래. 늘 얘기하잖아. 하세요. 지금 그거 관련해가지고 관련자들이 지금 뭐 강미정 그 당시 그 피해자 서로 맞고소하고 이지랄을 떨고 있어요. 그쪽도. 하는 거 보면 한심해. 그래서 조국 혁신당에 대한 정체성이 의심을 받는 거고 또는 조국 대표의
당정 장악 능력이나 정무적인 능력이 떨어지는 거 아니냐라는 차원에서 지금 저 많은 비난들과 지지율 감소를 껴안고 있는 거잖아요. 이준석 개혁신당보다 안 나오는 이유가 뭐야? 결국은 성추행 비리라든지 그 관련에 대한 여러 가지 사안들을 제대로 국민들한테 해명하지 못했고 거기에 대한 어떤 지지율의 압박을 받고 있는 거잖아. 그건 걔네들 생각이라는 거지. 만약 당 안에 들어온다? 민주당 안에 들어온다? 그럼 민주당 윤리위원회에서 그거 관련해가지고 조사해갖고 발표하면 돼요. 그리고 우리 너무 알고 있잖아. 누가 가해자 의심자고 누가 피해자인지 너무 알고 있잖아. 제대로 된 조사나 이런 걸 못하고 있는 것 자체가 저 당 안에 있는 이른바 뭔가 좀 정치력이나 윤리적인 어떤 기준이 떨어지는 사람이 지금 있는 게가 있다는 거지. 그건 자기들이 못 고치는 병 아니에요? 그리고 더민초에서 많은 한 28명인가? 뭐 하여튼 뭐 초선 의원들이 반대한다고 하는데 그 사람들 보면 거의 대부분 또 수도권 수도권이야. 수도권. 보좌관 출신이거나 또는 뭐 갑자기 깜짝 발탁됐던 영입 인사들이 주로 그 사람들 몫을 차지하고 있는데 걔네들 입장에서는 지금 의원 되고 첫 숟가락 떠야 되는데 쉽게 말하면 좀 적극적으로 말하면 이제 의원 되고 처음으로 지선해서 내가 지역위원장으로서 또는 현역 의원으로서 뭔가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인 거고 뭐 떡고물이라고 말하면 이상하지만 그런 걸 통해 가지고 자기 세력들이라든지 사람들한테 보훈을 하거나 또는 관리를 하거나 뭐 이런 걸 해야 될 기회가 왔는데 그거 자체를 아예 뺏어버리겠다. 그거 자체가 없어질 수 있겠다라고는 불안감이나 불만 때문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얘네들이 이미 국회의원이 되는 과정 중에 지역 토호들한테 멱살이 잡혀갖고 외상을 지고 있거나 아니면 본인의 정치적 능력이나 순수성으로 갖고 제대로 된 지역 후보들을 추천받아서 그 사람들하고 같이 일하는 게 껄끄러운 놈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 아닐까요? 자기 경쟁자가 생기는 거니까. 왜냐면 그 조국혁신당 의원들이 일 잘하는 분들은 수도권에 있는 분들이 많고 그 위주로 뭐라고 행사 같은 거? 그러니까 활동 범위를 그쪽으로 하기 때문에 그쪽에 자기가 이제 위협이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고 제가 아니 볼 때 그러면은 자기도 의원이고 심지어 자기는 여당 의원이잖아. 훨씬 더 운신의 폭이 넓어요. 일 잘하면 되잖아. 그러니까 지금부터 그 일 잘하면 되잖아. 지방 선거를 통해서 자기 입지를 다지고 싶은 거예요. 아니 일을 잘하라니까. 아니 그런 게 필요 없고 아니 일을 잘하. 제발 일 좀 해. 일 지방 좀 선거를 통해서 쳐보라고. 지역 위원장이잖아요. 의원들이. 무조건 우리 위원님 빨아주고 땡겨주고 챙겨주고 뒤에서 밀어주고 걱정하지 마세요. 저희가 동호회 가고 무슨 뭐 향후회 가고 뭐 해갖고 표 얼마 끌어다가 또 다음 선거도 탄탄하게 이런 구습적인 정치. 아니 일하라고 일 좀 해. 제발 대통령 혼자 일하는 게 눈물겹지도 않. 일 좀 해. 이 새끼들아 진짜. 아주 그냥 의원이 짜증나 180명인데 지금 부동산 관련해갖고 적극적으로 나서가지고 저는 대통령 의견에 적극적으로 지지하겠습니다 이러고 나서는 놈이 왜 없겠어요. 이 얘기했다가 지역에서 표 떨어질까봐 그 몇 표 되지도 않는 그 표격전에 지금 마치 저는 중립인 것처럼 순진한 것처럼 그러고 있는 거야. 저기요. 자신 없으면 내려와요. 아니 난 진짜 너무 짜증이 나는 게 뭐냐면은 그 자리가 내가 잘나서 올라간 자리라고 착각을 했는데 해보니까 와씨 내 능력으로 안 되겠는데 본인은 알잖아요. 본인 아는데 우리가 모를 것 같아요. 그러면 욕심 내려놓고 과한 욕심 내려놓고 그냥 내려와요. 근데 이것들은 어떻게든 게 배지만 한번 달았다 하면은 지 실력이 발바닥에 붙어 있어도 절대 인정 안 하고 어떻게든 들러붙어가지고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살아남으려고 하니까 분에 넘치는 지 능력은 안 되는데 분에 넘치는 욕심을 가지니까 이런저런 사건 사고가 생기고 이재명 정부에 타격을 주고 민주당에 똥칠을 하는 거라고요. 자, 저희가 주장하는 건 정청래가 온네, 김민석이 온네, 이현주가 오르네, 무슨
최고위원 누구, 강덕구 말이요. 이런 거를 따지자는 게 아니에요. 지금 있는 사안에 어떤 사안이든 돌발적으로 일어날 수 있어. 우리가 김병기 같은 사태가 생길 줄 알았어요? 근데 김병기를 당에서 처리했습니까? 결국은 당원들의 여론이 처리한 거예요. 지금 민주당은요, 민주적 절차 내지는 제대로 된 민주적 협의가 실종된 당이에요. 지금 통합론이 나올 수 있지. 그럼 논의가 나오는 걸 가지고 합리적으로 대화를 해갖고 하는 게 아니라 절차에 문제가 있다. 우리를 무시했다. 이런 식의 통합을 할 수 없다. 이 통합을 하면 우리는 망한다. 지네들 몇몇 의원들이 앞장서 갖고 지네들끼리만 싸우고 있어. 그러니까 지금 조국 혁신당에 있는 사람들이 들어오는 게 싫은 사람들이 있어. 그거는 이해해요. 그러니까 나도 싫어, 솔직히. 나도 별로 마음에 싫어요. 안 들어. 저도 싫어요. 저도 마음에는 안 솔직히. 들어. 저도 싫어요. 왜냐면 이때까지 네. 태클 건 것도 알고 막 헛발질 한 것도 있고 뭐 다른 조국 대표도 그렇지만 다른 사람들도 좀 이상한 얘기 한 것도 있고 있어. 근데 선거 이기려면은 나는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크게 차이 없으면 사실 예전에 정의당하고도 했어요. 아니 정의당하고 한 건 아니지만 뭐 선거연대까지는 선거 공개 갔지만 했잖아. 용해인 그 독하게 얘기하는 사람하고도 했었잖아. 그래서 선거연대까지만 하자는 사람들도 있긴 있어. 보면 그것도 이해는 해. 근데 연대하고 나면 똥 싸고 뒤 안 닦은 거지 찜찜하니까 통합론이 던져보고 합의 안 되면 제안 거절. 만일에 합의가 통과가 되면 찬반 투표 통해 가지고 어찌 됐거나 당원들의 의견을 받아갖고 결정. 그리고 막상 들여다놨는데 또 이현주 같은 짓하거나 수박질을 하게 되면 그때는 윤리위원회에 올려서 퇴출. 이 모든 것들을 정치의 과정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민주당의 정치는요, 한 번 더 시원하게 또는 한 번 더 사이다로 돼본 적이 없어. 지난 몇 년 동안 우리가 정치 방송을 하면서 늘 왜 이거밖에 뭐야? 왜 속도가 안 나냐? 이런 것들을 반복해 오면서도 포기하지 않고 회초리를 때려갖고 여기까지 끌고 온 게 민주당이잖아요. 네, 선거 전에 늘 이럽니다. 예전에 문재인 대표 선거 때도 안 된다 난리 쳐가지고 결국 김종인 될 것 같고요. 이재명 대표 때도 뭐 안 된다 해서 그때는 이재명 대표 저기 깜빡이 넣으려고 했잖아. 이 선거 전에는 늘 이런 일이 일어나는데 지금은 좀 신기하다.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할 일인가? 이렇게까지? 그러니까 아직 뭐 의원들 공천도 아닌데 지방선거인데 물론 지방선거 공천권을 그 해당 지역 위원장인 1인 1표제로 국회의원이 가지고 있다고 하지만 그거를 지키려고 나중에까지 선거를 보고 이렇게까지 한다는 건 조금 하나가 무너지면 다 무너진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기도 하고. 여기서 1인 1표제 넘어가고 하향식 공천제 되면 사실상 국회의원은 독일식으로 열심히 일해서 실적 잡는 공무원에 지나지 않는다. 지금 내가 누릴 수 있는 권리나 내가 누릴 수 있는 기득권이 없어진다고 생각하는 놈들이라는 거지. 그리고 그런 국회의원들을 자극하고 뒤에서 조종하는 놈들이 대부분 지역 토호예요. 선거 자금을 대줬든가 공천에 대한 어떤 그 연결고리로 해갖고 조직화를 해줬든가 뭐 이런 걸로 갖고 결국은 국회의원들을 쥐고 흔들려고 하는 내부 조직에 있는 애들이 얘네들을 시켜가지고 분란을 일으키고 있는 거란 말이야. 근데 그나마 다행인 건 아각거리는 것들이 몇몇에 지나지 않는다는 거지. 이현주 의원 같은 경우는 1인 1표도 반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1인 1표가 되면 자기가 불리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만 1인 1표 반대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왜냐하면 더 많은 사람들의 지지를 받을 자신이 없는 사람들이야. 뭐 시끄러운 거 여러분 이제 다 끝나요. 이제 오늘 내일 사이에 1인 1표제에 대한 당내 대의원 투표가 진행 중에 있고요. 만일 이 투표가 지난번에는 그 정족수 부족으로 부결된 거예요. 정상적인 투표를 통해 가지고 결과가 나오면 그때도 70% 이상이 찬성이었기 때문에 2주 안에 1인 1표제 결론 납니다. 1인 1표제 결론 나고 나면 통합론이 반대하던 애들도 주댕이 닫고 그냥 가라앉게 돼 있어요. 왜? 이제부터는 자기 공천을 생각해야 되거든. 응? 이제 더 이상 지역 구민들이나 자기 지역 주민들한테 미움받으면 그 시의원 공천은 둘째로 치고 내가 다음번 공천에서도 날아가겠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게 돼요.
그래서 오늘 내일이 D-Day다. 내일 중요한 날이라고 생각하고요. 여기 와갖고 똑같은 식으로 반복적으로 또는 댓글창에 올라가고 송 작가 실망이야. 합당은 절대 반대야. 뭐 이러면서 주저리 얘기 나누면서 비난하시는 분들 많은데. 그만하래. 니들 잘하는 거나 해, 국제정세. 이렇게 쓰셨던데. 네. 그래, 우리 당연히 국제정세는 잘해. 그걸 하는데. 인정해 주셔서 감사해요. 중요한 건 이와 관련된 의견을 남겨놓지 않고 지나가면 니들 나중에 그럴 거잖아. 니네 그때 복잡하던 때 니들 무슨 얘기했어? 그지를 할 거잖아. 이 정치나 지금 있는 상황에서 아무것도 아니. 지금 우리의 얘기가 잘못된 거면 100% 사죄하고 여러분들한테 사과하면서 앞으로 그런 오류를 하지 않겠습니다라고 사과할 각오 돼 있어요. 우리는. 사과고 뭐고가 아니라 만약에 이게 절차적으로 넘어가서 당원 투표에서 안 된다가 더 많으면 접는 거예요. 이거 안 되는구나 하고 끝난 거지. 무슨 사과할 게 어딨어. 이거는 한다 안 한다 여기에서 선택하는 거에서 어떤 의견을 내는 거 그것뿐입니다. 저희는. 그래서 말 그대로 말꼬리만 잡아서 그냥 싫어, 조국 싫어, 하면 망해, 또 수박이야, 민주당 실망이야 이런 거를 쓰지 말고 진짜 제대로 된 대안이나 당신이 생각하는 진정한 합당을 찬성하는 이유, 반대하는 이유를 쓰세요. 그럼 그런 걸 날릴 필요도 없잖아. 우리가 굳이 일일이 검색해 가면서. 그런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문바, 족바, 그러니까 조롱하는 말들. 그러니까 우리는 문 대통령을 비난하지 않고 있다고 해서 이재명 대통령을 칭송하면 니들이 이재명 팔아서 문바짓 하냐? 이런 식으로 해요. 나는 오히려 그 사람들을 말하고 싶어. 그렇게 의리 없는 사람들이 무슨 민주당 응원합니까? 그러니까. 그리고 만약에 내가 진짜 하고 싶었던 말은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그 검찰개혁 얘기하고 있잖아요. 하는데 뭐 공욱도 이상하고 정성호도 이상하고 좀 이상해. 올라온 것도 이상하고 김민석 총리가 그 TF 한 것도 이상해. 근데 해가지고 이재명 대통령이 오케이 해가지고 그게 넘어갔어. 만약에 넘어가요. 넘어가서 이재명 대통령 퇴임했어. 근데 검찰이 그거 요만큼 남은 보안수사권 가지고 이재명 대통령 뭐라고 해가지고 또 감옥에 가게 만들어. 그러면 또 이재명 대통령 욕할 겁니까? 그때 왜 안 해가지고 우리가 그렇게 하지 말라 했는데 안 해가지고 이재명 때문에 검찰 개혁 또 못했네 이럴 겁니까? 나는 그렇게 하기 싫어요.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 때문에 이명박한테 정권 전내하면서 엄청 욕했잖아. 김대중 대통령도 이명박 대통령 있을 때 거기 있던 사람 전부 다 박근혜 넘어가가지고 그거랑 상관이 없다니까. 그래서 이 모든 걸 좌지우지하는 거는 행동하는 시민의 힘, 행동하는 당원의 힘이에요. 사실 저는 당원이 아니기 때문에 투표권도 없어요. 그러니까 나는 그냥 편안하게 중립적 입장에서 되는 대로 보고 판단하면 돼. 뭐냐면 되는 대로 민주 진영이 더 많은 의석을 가져갔으면 좋겠다. 그렇지. 뭐 지방선거든 뭐든. 그래서 생각을 하는 거야. 가급적이면 이재명 대통령이 나중에 다음번 총선을 치러가지고 개헌석까지 얻어가지고 그와 관련한 또 다른 개혁들이라든지 개헌까지도 87년 이후에 처음으로 이뤄낼 수도 있겠구나라는 기대감을 가지려고 하면 지금부터라도 잘해야 된다니까. 손 놓고 이젠 됐겠지 하고 남겨놓는 순간 계속 도루묵으로 역사는 그 안에서 움직이고 있는 기득권이 원하는 방향으로 흘러가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이런 얘기들을 던져놓는 겁니다. 결론은 당원들과 집단지성이 내릴 거고 그 집단지성의 판단이면 그건 공산주의가 아니라 진짜 제대로 된 판단, 제대로 된 국민과 지지자들의 의견이기 때문에 아니더라도 반대파이더라도 따라야 되는 거야. 따르기 싫으면 나가면 되잖아. 아니 듣기 싫고 우리가 하는 얘기가 아니면 안 들으면 되잖아. 왜 기어이 앉아가지고 같은 얘기를 4번 5번씩 해나가면서 댓글창에서 이런 배틀 짓거리를 키보드 워리어 짓거리를 하고 있냐고. 여기까지 하시죠.